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을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주성입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정책 토론을 통해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서구을 선거구에서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 토론회는 3분의 후보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 개혁신당 최현수 후보, 기호 8번 진보당 김혜정 후보, 그리고 기호 9번 기독당 김천식 후보의 방송 연설은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이 토론회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할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강은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강은미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양부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후보 양부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김윤 후보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김윤입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하며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은미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후보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서구 구원, 광주 시의원을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서구 구석구석을 챙기고 서구 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 강은미입니다. 국회의원 4년 소수정당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신념으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숫자가 아니라 굳은 신념과 의지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절감하며 재선이 된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국가 사업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과 소득, 그리고 주거와 양육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여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안심 투명 거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부남 후보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서구을을 구석구석 훑었습니다. 많은 서구을 주민들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혼쭐이 난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따끔한 일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서구를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정부가 했던 내용을 검토해보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공정성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10일 총선을 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를 가져온 날로 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견제를 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 가면은 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오랜 법조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사법제도, 검찰 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 후보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돌아온 소년 시민군 김윤입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4천 달러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광주는 이제 민주화의 성지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정치 도시에서 기업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푸근한 무등산 품고 부드러운 영산강을 끼고 있는 광주를 A, B, C, A 인공지능, B 바이오, C 컬처 문화, 융복합 과학 기술 혁신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매년 1,00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오고 100만 명의 광주 시민이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세계적인 도시로, 국제적인 도시로 광주가 변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광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광주에는 이걸 감당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가슴속에 불을 품고 높은 곳을 향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광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광주의 정치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하시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로서 내세운 공약을 후보 간 상호 토론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부남 후보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양부남 후보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서구을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서창동과 남구, 빛가람 혁신도시가 접경하는 지역에 밀리언시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서구, 남구, 서창동 일대의 접경 지역의 인구 100만이 되지 않지만은 앞으로 100만을 목표로 하는 밀리언시티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주 조건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 조건은 그대로 두고 행정구역도 그대로 있으면서 일단 생활 공간, 문화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서구는 서구에 맞는 요가, 의료, 교육,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 이런 걸 넣고 또 남구는 남구대로 교육, 문화시설, 빛가람 도시는 빛가람 도시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특성화된 시설을 넣음으로써 3개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 생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밀리언시티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구 주민들에게 답답한 교통체증을 꽉 뚫어드리려고 합니다. 금호동과 풍암 교차로 부근에 교통체증이 심하는데 AI를 통하는 교통 감응 시설을 만들므로써 어떠한 신호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AI가 그때그때 교통량과 차의 속도, 보행자를 보고서 필요한 신호를 주는 시스템을 보므로써 교통 신호 체계를 바꿈으로써 어떤 교통 체증을 해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엄격하게 기준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 예외 조항을 엄격화하고 또한 수사기관이 장기화된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김윤 후보, 양부남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양 후보님, 예. 본인이 지금 프랑카드에 뭘 거셨는지 아시죠?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권 심판입니다. 정권 심판하고 지금 광주 서구 발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죠? 정권 심판하고 서구 발전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예. 프랑카드에 넣은 것이 서구 주민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핵심에 방금 얘기하신 밀리언시티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예. 그다음에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넣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뜬금없이 윤정권 심판, 최강 적임자 이거 매치가 되나요? 뜬금없는 게 아니고 정권 심판.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예. 말씀드리는 네, 양부남 후보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시간은 1분 지금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세운 정권 심판 내세운 맞습니다. 밀리언시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밀리언시티하고 밀리언시티는 서구을의 아니, 행보 그 윤정권 심판하고 예 밀리언시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련이 없죠. 그런 걸 왜 근데 내걸어요? 아니 제가 플랜카드에 밀리언시티 이런 공약을 낸 플랜카드 있을 겁니다. 저는 못 봤어요. 예. 지금 플랜카드를 저희들이 두 종류를 했는데 예. 정권 심판을 하는 플랜카드도 있고 예. 밀리언시티 구축을 한 플랜카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정말로 광주 시민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내걸었냐 아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말씀하신 보더라도 대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권 심판도 하고 맞지 서구 않잖아요. 발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양립 못하는 게 아니죠. 크게는 정권 심판이고 또 서구의 발전을 꾀할 수도 얼마나 있는 거거든요. 양립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김윤 후보님 그 답변 시간과 질문 시간은 구분해서 조금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은미 후보, 양부남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권 심판의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검찰 독재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양 후보자께서는 특활비 유용 의혹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사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중요한 조직이 검찰이고 동료 검찰 출신들 봐주기가 먼저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중요한 시점마다 검찰 출신들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검사는 검사편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찰개혁 가능하겠습니까? 양부남 후보 답변할 차례입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 검찰 특활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러한 검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돈을 우리 검사들에게 줄 때 이 돈을 검사들 마음대로 써라고 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돈을 검사들이 받아서 자기들 수사비로 쓸 돈입니다. 수사비로 썼을 겁니다. 또한 검사들은 저한테 받은 돈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수사활동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활비 부분이 검찰 개혁하고 이렇게 배치된다. 물론 규정이 잘못됐으면 국민의 높이게 바꿔야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강은미 후보님께 말씀한 것처럼 검사는 한 솥이다. 물론 예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검사라고 해서 한 문구에 다 넣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 중에서도 서로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검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표도 내셨고요. 그리고 예. 실제 검사장 퇴임 때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축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결국 예. 거기 그 의미에는 검경 수사권 네. 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강은미 후보님 생각하시는 검경 수사가 위축되지 마라.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때 했던 취지는 검경 수사권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로서 지켜야 할 책무와 검사로서 어떤 봉사하면서 쓰는 자긍심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취지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총장들이 내가 뭔가 잘하겠다 다 약속했지만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검찰개혁에 이렇게 역행했다는 건 맞습니다. 네,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답변 시간에는 답변만 해주시고 추가 질문은 조금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윤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 많은 광주 시민들을 만나 뵀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가 뭐가 중요하냐. 좀 잘 살게 좀 해달라. 그러려면은 광주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아니라 그건 가슴에 품고 기업도시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젊은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에서 계속 살 거냐.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광주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주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광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적 토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는 정치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업도시가 되려면은 두 가지가 선도적으로 잡혀야 됩니다. 하나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도시로 우뚝 서야 됩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세계를 향해서 열린 국제도시가 돼야 됩니다. 광주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웅대한 비전을 가질 때 젊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다시 도전하고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A, B, C 인공지능 기술과 바이오 기술과 문화력이 융복합되는 그러한 광주를 획기적인 혁신 도시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광주의 천혜의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 서구입니다. 저는 광주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풍암 호수공원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전부 말씀하십니다. 이걸 제발 헛개발하지 마라. 원형 그대로 보존해달라. 제 정치적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광주 시민들의 이걸 반드시 대변해야 되겠다. 절대 풍암호수공원 손대지 마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이게 김윤의 약속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은비 후보가 김윤 후보에게 질문할 순서입니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3자녀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돌아가야 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광주의 미래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기업도시로 바뀌는 거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국제적인 기업들을 광주에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구들을 광주에 유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윤이 왜 할 수 있느냐? 저는 운동권 전사였지만 대우자동차의 세계경영 기획단장을 해봤습니다. 기업을 알고 세계를 누벼봤습니다.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젊은이들이 모여야 결혼을 하고 저출생 문제를 저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세부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방법들은 저는 매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하면. 당연히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자산 불평등하고 소득 불평등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은 변죽만 올리는 거 저는 아닌가라는 그것이 부차적인 문제를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중요한 것은 파이를 같이 키워서 함께 잘 사는 걸 추구해야지 계속 광주 경제는 찌그러들고 제가 제 얘기 부인 못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못 살겠다. 찌그러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게 무슨 비전이 됩니까? 광주를 키우는 게 그래야 젊은 저출생 문제를 네, 답변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김 후보님 답변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양분남 후보가 김윤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유엔 제5사무국 아주 고무적입니다. 우리 1,000만 외국인이 들어오고 고무적입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제 공약 중에 서구 밀련시트 했는데 거기에 유엔 사무국에 들어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정치가 돼야 그래서 된다. 저도 그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여야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제가 기원합니다. 들어오기를. 그런데 그러면 이 100만 서구 사무국에 들어오려면은 우리 서구 주민을 뭘 해야 되고 광주를 뭘 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뭘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동의하셨잖아요. 유엔 5번째 사무국이 오면 좋겠다. 강은미 후보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 모두의 합의입니다.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있든 정의당 일단 우리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 합의된 내용을 광주 시민들께 제 5번째 사업을 유치합시다 하는 광주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됩니다. 왜 5번째 유엔 사무국이 가능하냐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엔 사무국이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케냐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는데 아시아에만 없어요. 우리 광주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정통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인권의 보루로서의 국제적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 유치하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유엔 총회,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우리들이 만들어내면은 합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유엔 총회에 결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다. 어디예요? 우리 서구에 무한한 지금 잠재력 있는 가능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밀리언 시티를 구상하셨듯이 그곳에 유치하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 아까 말씀 서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과정 말씀드려요. 우리들이 동의하고 정치인들이 동의하고 서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다 그 동의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유엔의 결의까지 끌어내자. 네. 이 과정을 제가 답변 시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예, 답변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 OECD 중 가장 심각한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국가입니다.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 불안한 노동 환경, 경쟁 압박 등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문제를 풀어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득 격차부터 해소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3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주거비 걱정만큼은 안 하고 살게 만들겠습니다. 집값을 마련하느라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가버린 전세 사기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선구제 후 회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채무를 부동산 등기에 우선순위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하게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비정규직이 인건비 절감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별, 업종별 표준 임금 체계도 도입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임금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부남 후보가 강은미 후보에게 질문할 순서입니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강 후보님, 그 공약 중에 우리 중앙공원을 네. 국가 도시공원 지정한다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 가면 열심히 도와서 중앙공원이 국가 도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규정을 잘 아시겠지만 규정에 보면은 300만 제곱미터 이상을 네. 소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중앙공원은 비공원 시설을 제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서 실은 제가 시의원 시절에 여러 광역자치단체들과 시민활동가와 함께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국회에다가 입법 요구를 했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시행령을 만들면서 실제 시행령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300만 제곱미터를 넘는 곳이 전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비공원 시설 때문에 중앙공원이 안 되지만 중앙공원하고 울산 그 대전에 있는 월평공원 정도 2개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립공원을 1년에 시민들이 몇 번이나 갈지 모르지만 실제로 도심안에 있는
공원은 시민들의 숨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규정을 좀 더 완화해서 그래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님이 동의하신다면 다른 정당이랑 협력해서 충분하게 집행부를 설득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앙공원이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네, 시간이 다 진정하시지 됐습니다, 후보님. 인지하시는 네.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님. 네. 김윤 후보, 강은미 후보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강 후보님, 정의당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녹색 정의당이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네. 제 운동권의 뿌리도 그렇고 제가 지금 서울에서 있을 때 북촌학당 고전 강의를 하는데 그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께서도 제 제자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타깝지만 그 정의당이 꼭 필요한데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같은 저출생 문제, 소득격차 해소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났어요. 프랑카드에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제가 질문해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네. 검찰 독재 타도하죠. 그래서 무슨 생뚱맞은 네. 저 약속을 이제 답변 지켜주시고요. 시간 1분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무도한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풀항을 걸었고요. 풀항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담았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길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우리가 일관되게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 가치가 민주당하고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편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가치를 추구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국힘 이중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중심에 서서 실제로 정말 힘없고 어려운 시민들 편에서 그리고 약자 편에서 그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당 안에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강 후보님 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시간이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세 후보의 정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를 비롯한 모든 자원이 집중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지방 균형 발전과 재정 자립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김윤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지 않습니까? 하나는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거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거. 이 두 가지 목표인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저는 제시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미화하더라도 결국은 남에게 의존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얻어다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주가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100% 자립이 가능한 그런 독자 발전으로 나아갈 웅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 중심 도시로 광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이걸 가지고 광주 시민들의 심장이 뛸 때 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매우 빠른 속도로 광주가 이제 국제적 기업 도시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때문에는 그 나눠먹기식의 균형 발전 논의나
그 재정 자립이 사실 우리 평균보다도 광주가 못 미치지 않습니까? 40%가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또 매년 손을 벌리면서 이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저는 광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잘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 센터를 잘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UN 5번째 사무국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균형 발전 문제나 재정 자립도 문제가 부차화되고 오히려 광주가 이제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이 방향을 저는 훨씬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소소한 대책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의 그런 많은 활동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굉장히 제가 그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이런 담대한 꿈과 비전이 없어졌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재정 자립 방안에 대해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은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대졸자의 48%는 다른 지역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일자리가 없어 광주 청년들은 광주를 떠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도 유망한 산업이 광주에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발전 공약으로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우수 인력이 결합된 알리백 녹색산업단지 조성으로 알리백 조건을 충족해야 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 부분의 정규직 돌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일자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시니어 클럽에서도 20여 명 중 3명 빼고는 다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돌봄 분야에 취직하지 않습니다. 돌봄의 인력 부족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사 수 중에서 공공 부분 고용 비중이 8.8%입니다. OECD 평균 18.6%에 한참 못 미칩니다. 지역에 있는 돌봄 분야 공공 부분 일자리부터 정규직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44.6%가 모여있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지역 이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광주는 공공기관 수가 세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이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법기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광주나 대구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부남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형상은 전 국토의 10분의 1의 땅의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 소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초 했던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삼았고 이것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이런 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발언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균형 발전이 크게 문제되고 화두가 되는 입장에서 김포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매우 역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논리를 따라서 정말 지방 발전을 위해서 신속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야가 정책, 어떤 정당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는 새로 생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법률적으로 지방에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이걸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그다음에 지방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일자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이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주 서구을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2명의 후보에게 각각 최소 1회씩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발언이 너무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질문은 삼가 주시고 심층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강은미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양분남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광산구 우산동에 전세 사기 피해가 생겼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로 72%가 20, 30대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수많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민생 범죄입니다. 23년 2월 28일 첫 번째 전세 사기 희생자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입니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 청년 이후에도 6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목숨은 부지하고 있어도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아간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을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양분남 후보는 공당의 법률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전세 사기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보통의 변호사도 아니고 공당의 법률위원장이고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도 이런 사람의 변호를 맡으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전세 사기 가해자도 변호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맡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면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하고 민생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세 사기범을 변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출범시 할 때부터 여러 번 제가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는 어떤 사건도 변론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살갑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렸고, 그런데 변호사는 숙명적으로,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숙명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변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선거가 될 때마다 이러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범죄자를 변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는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그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 검사, 그러니까 차관급이잖아요. 그렇게 검사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정관예우를 받아서 돈을 번 겁니다. 정관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은 적어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야지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국회에 나오면서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사기 피해를 당해서도 인생이 거의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기 가해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범죄가 감춰지고 무마돼서 너무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2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집값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특히 이 전세 사기범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기범과 다르게
의식주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사기범에게 그런 그 감각도 없이 변호를 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변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후보님, 김윤 후보께도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윤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빌라왕 사건으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고검장 출신의 공당의 법률위원장이 검찰의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달라는 변호를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네. 조금 더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양심이 있다면은 저라면은 시민들 앞에 대표로 정치인으로 나서는데 매우 주저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여당도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최근에도 주거 문제는 생존과도 관련해 있어서 이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간 그런 그 파렴치한 범이 저는 전세 사기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주 시민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사기범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00세대가 그러니까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비호하고서 내가 후보로 출마했으니 찍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광주 시민들께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 후보님. 제가 전세 사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사건을 맡을 때는 전세 사기인지를 모르고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죄를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불구수수화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수수화를 주장해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적절치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알고 나서 제가 수임한 지 45일인가 7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끝까지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변론할 때까지 이 피의자가 입혔던 피해는 제가 52명입니다. 400명이 아니고 52명이고 피해액은 121억이었습니다. 제가 사임한 이후에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1000억이 되고 또 몇백 명 숫자가 늘어났는데 제가 그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변론할 때는 52명의 피해자였고. 그러니까 52명도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아니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할 제 주도권 토론 전데 진짜 네, 시간이 다 52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 후보님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 후보님.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부남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김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2020년 7월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탄약고 이전을 위한 기본 작업이 시행됐습니다. 사업은 원만히 추진되었고 2025년까지 이전 지역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6년 탄약고는 완전히 이전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국방부는 군공항 탄약고 병행 이전을 주장했고 현재 탄약고 이전은 무기한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국방부가 군공항 탄약고 별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광주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국방부의 군공항 탄약고 병행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와 지역경제 손실에 대해 집권여당 후보로서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 공항을 이전하고 그 탄약고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 합의는 이루어졌고 추진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묶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할 거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단순히 어떤 그 법률이나 그 기존의 역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지만은 지금 군공항 이전이 되고 탄약고 이전되는 부지에 결국 어떠한 비전의 어떤 그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많은 어떤 이해장사들이 존재하는데 그분들도 다 혜택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런 과정의 문제지. 그걸 다시 예를 들면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더 오히려 당사자들이 입게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제 그 공통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 아니, 무리하게 그냥 원래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게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마륵동 탄약고 이전이 속히 이루어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법이 발의됨으로써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 중단된 것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직분자된 후보로서 그 어떤 대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방향에 묶어서 이렇게 이전됐을 때 그 일에 더 어떤 혜택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걸 좀 신중하게 지금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걸 따로 뗐을 때 결국은 그 더 피해를 그 많이 입게 된다. 이게 좀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군공항이 언제 이전할지를 지금 모르는 문제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2대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호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풍암 교차로의 평균 지체 시간은 5분 22초입니다. 도로의 질적 운행 상태를 가리키는 서비스 수준이 최하인 FF 등급입니다. 시민지대의 운전 피로감이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구간을 4차 대도시권 국도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포함시켜 지하차도를 개설을 했으나 혼잡도 미달로 인하여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11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출률을 포함해 제시한 안의 전체 구간은 풍암지구 입구 교차로에서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까지입니다. 실제 지하차도 구간은 그 구간 중에서 풍암 교차로에서 유통단지 교차로까지 약 560m 해당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예. 풍암지구 교차로 인근은 분리중, 풍암교, 광주중, 화개초 등 많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통하는 보행 구간입니다. 지하차도를 개설할 경우 진출입 차량들의 속도는 증가할 것이고 광주시 안대로 560m 구간만 지하차도를 개설할 경우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차도 구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 안에서 진출입로 시작을 마제국 쪽 방향으로 100m 연장하고 지하차도 구간 역시 풍암지구 입구 교차로까지 연장해 지하차도 유로는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한 연장안에 대해서 강호미 후보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제시한 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마 공청회 때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제시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예산 마련 때문에 지금 마땅히 그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천정배 국회의원 시기에 이제 용역비는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자고 광주시에 건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 풍암 IC 교통 체증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전부입니까? 광주시에 계속 그 문제 제기해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가 1호선 지하철 1호선 공사비를 거의 이제 다
지방비를 탕감하고 나서 지금 다시 2호선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2호선도 지금 더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추진이 늦어지면서 실제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도 엄청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예산을 빨리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힘이 못 미쳤고요. 저는 그 문제는 민주당이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그동안에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거기한테 추궁을 하시고 저는 실제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7분입니다. 예, 강은미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풍암 호수공원 사랑하시죠? 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원형대로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동안 노력을 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같은 입장에 정확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래도 강은미 후보께서 노력하셨다는 걸 제가 얘기도 듣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딱 집어서 핵심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다부적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건 저는 적어도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시민들께 확인한 건 정당에 관계없이 다수의 주민들이 다 같은 입장이다. 이건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입장이 분명하니까 딱 그대로 실현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핵심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지금 현재 풍암호수는 농어촌 공사의 땅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제 민간공원 흉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시가 매입해서 실제로 이제 시 소유로 해서 풍암호수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거기가 이제 물 수질이 너무 나빠서 실제로 한여름뿐만 아니라 초봄부터 늦 가을까지 굉장히 악취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요한 지역의 민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광주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실은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아시지만은 네. 그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황당한 대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당한 그렇잖아요. 대책입니다.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물 양을 더 늘려야 물량을 상식적으로 3분의 1로 다 하는 줄이는 건데 것이죠. 그걸 묻어가 매립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 따위의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현실화되고 자꾸 야금야금 추진되는지 제가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네, 그래서 무슨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한 네. 이권 카르텔이 강력하게 지금 존재하고 그걸 못 이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객관적으로 들어서 한번 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예 이번 기회에 딱 부러지게 한번 해결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개선 방법이 수질 개선이라도 된다면 그래도 주민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니까요. 수질 개선도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물 끓는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수면적도 10%가 줄어드는 그러니까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적절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광주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은 형식적으로 주민들 협의체를 통해서 강기정 시장이 왜 이걸 통과했다고 말도 안 이야기를 되는 하면서 프로젝트를 왜 밀어붙이는 거죠?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지금 양분남 후보한테 물어봐야 적절하지 이 문제 않겠습니까? 양 후보님도 크게 의견이 다르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풍암호수가 네네. 원형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기본 그렇죠.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주민협의체 대표와 시와 어떤 결정된 합의문이 있는지는 아시죠?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예. 실제 주민들의 다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대부분 제가 유권자를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기만적인 행태다. 강 의원님도 그걸 그렇게 파고 계시죠? 저는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령 그 그거, 중요한 그게 문제 개정하던- 그러게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 해결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주민협의체의 대표성이라든지 예. 이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기만적인 회의를 하는 것들은 단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거 이제 합의가 됐고 아마 거기에서 강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 안대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안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합의된 안에 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다수 주민의 의사가 맞다. 기존의 합의는 무효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양분남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의 젊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시가 6개 있잖아요. 세종자치 중에. 제일 빠르게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광주입니다. 우리 광주. 이것만큼 이 광주가 쇠락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주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점 체제입니다. 오랜 기간 1, 2년, 수십 년 동안의 집권 여당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광주가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이렇게 광주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주의 지금?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당 독점. 광주의 발전을 방금 지적한 것처럼 광주의 발전을 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말로 될 문제가 그런데- 아니고 뭐냐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보세요. 주도권 네. 토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썩습니다. 일당 독점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왜? 광주 시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않아도 기득권 카르텔이 계속 연장되면서 그냥 위에 아부 잘해가지고 간신질해서 공천 받으면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신경 씁니까? 이게 문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방금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시죠. 아니, 제가 근데 지금 과거 잘못했다는 말로 네.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아니, 광주가 그리고-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다수당이 됐던 우리 민주당의 책임은 제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 지방 무슨 홀장을 윤석열 정부요? 예? 광주에서는 집권 일당 독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니까요. 잠깐만요. 그걸 번말이 전도되는 얘기를 지금 해서는 안 번말이 되죠. 전도된 게 아니라 야당 의석이 많은 광주 시민들이 것보다는 조롱하는 거죠, 그 집권당이 말씀은.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집권당이 그러면 어디냐가 그 중요한 전에 건데. 그러면 집권당일 때는 뭐 했어요? 그럼 제가 100번 양보해서. 예. 그럼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뭐 했어요? 그게 다 그 전에 노무현 정권 때는 뭐 했어요? 집권당일 때 예. 현재 집권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돼. 윤석열 핑계를 왜 대냐고요. 문재인 좀 노무현 사리에 정부 맞게 때라도 얘기를 하시라니까. 수십 년 동안 누적돼가지고 광주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지. 그 국민학교에도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말씀하신 알아먹을 대로 거예요. 문재인 노무현 무슨 정권 엉뚱한 때 핑계를 대요. 문재인 노무현 정권 그 이전의 정권은 어느 정권이었습니까? 아이고. 그게 다 그런 누적되는 거 답답한 아닙니까? 말씀. 그런 식으로 남 핑계대고 계속 그걸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떠한 비전과 대안으로 앞으로 그러면? 대안이 정권 네, 교체입니다.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님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로 와야 정권 교체지 광주에서 또 해먹는 게 무슨 정권 교체? 지금까지 광주 김현 후보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예, 조금만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토론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새 후보께 공통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유위니아와 한국건설 등의 사태로 지역 경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부남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가 H건설 부도로 인해서 많은 이제 수분양자들이 자기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우 유니아 사태로 인해서 계열사가 부도로 인해서 인분 체불이 있는 아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건설 회사들의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시행사들에 대한 PF가 보다 더 좀 엄격하게 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이 수분양자들의 어떤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 이자 부담에 피해가 없을 것 같고, 현재 규정을 보면은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는 허그에 가입을 해서 이러한 부도가 났을 때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30세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30세대가 되지 않는 경우는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우 유니아 사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임금 체불이 많다는 데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너들이 좀 사제 출연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고, 이와 관련해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혜택을 보게 되고, 또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뭔가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응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경제 위기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윤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딤체 냉장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의 토착 기업 중에서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독특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그런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이 대유 위니아입니다. 저는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자기들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골프장 사업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명백한 잘못인 거고 그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동시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저는 집권당으로서 약속합니다. 특단의 금융조치를 저는 할 용의가 있고 제가 광주 후보로서 당선된다면 반드시 그걸 살리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나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은 대우 위니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까지를 열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K-팝, K-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지금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김치입니다. 저는 뉴욕의 맨하탄의 고급 식당에서 저는 딤체 냉장고가 깔린 김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요리를 하는 이것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딤체 대유 유니아를 살려주면은 훨씬 더 앞으로 저는 광주 호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걸 열어줘야 된다. 저 김윤희 대우 김은영 회장님 모시고 세계 경영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터자즈 대우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합작법인에 제가 경영관리 디렉터를 해봤습니다. 2만 명 공장을 제가 그 사람과 돈을 관리했는데 지금 대유 유니아 사태와는 훨씬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제가 회생시킨 경험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규제를 하려면은 근로자들도 협조해야 되고 광주 시민들도 도와줘야 되고. 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은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딤체 냉장고 저도 쓰고 있는데요. 참 좋은 냉장고고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임금 체불에 더불어서 퇴직금은 이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서 퇴직금 문제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사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협력사 노동자들도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내몰려 있어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녹색정의당이 실제로 대우 위니아 대표를 국감장으로 불러내서 골프장 매각 등 채무 변제 계획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끝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이 대우 위니아 원청도 그렇지만 하청 협력업체들은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좀 막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지금보다 좀 더 확대 발행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서 복합 쇼핑몰을 3개나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100만당 복합 쇼핑몰이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3개를 다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그래서 오히려 그 3개 추진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그나마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다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서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진행은 앞서 방식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질문은 2명의 후보에게 각각 최소 1회씩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토론 시간을 6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기 문화일보 3월 4일자에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변호사 예, 공천 알고 현황.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5인방이 예, 연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네 번째 계시고 이 옆에를 보니까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하셨죠? 예, 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총괄. 예, 그러니까 이 5인방 중에 대장. 그래요? 예, 예. 대장입니까? 아니, 제가 모르겠고, 문화일보 보도니까 혹시 이게 오보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는 대장부터 쓰면은 첫 번째 가나다 쓰면 여기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치를 왜 하십니까? 예, 국민에게 묻습니다. 행복을 예.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예. 국민의 행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대장동 대표 변호사신데요. 이게 국민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요. 네. 제가 대장동 대표 변호사로 여기 써진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대장동 변호사를 했다고 정치를 못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또 맞습니다. 예. 제가 근데 설사- 하필이면 왜 제가 설사- 이재명 같은 예. 잡범의 대표 변호사를 아니, 하시냐 어떻게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잡범입니까?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헌법상 예. 무죄 추정이 다 원칙이 아니, 있는 그러니까 제 것인데. 의견이니까요. 예, 제 의견이니까. 그것은 우리 예. 잡범이라고 저는 김윤 생각한다고 후보께서 말씀입니다. 너무 과격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입니다. 예. 예? 예,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넘어가 예. 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 저는 예. 그 발언은 너무 과격한 말씀이시고, 예.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변호사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정치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죠? 왜 그러냐면요. 난 그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예. 묻겠습니다. 양분남 후보께서는 예. 광주 시민을 대표하십니까? 이재명 방탄 변호사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자임하셔서 저는 이재명 공천이 아니고 사실상의 사천을 받아서 내려온 낙하산입니까? 참 말씀이 광주 과격하- 시민을 대표합니까? 이재명의 방탄 말씀이 변호사의 굉장히 과격하신데 저는 똑바로 당연히 말씀해 광주 주십시오.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어떻게 제가 대표하지를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시지만은 지금 광주에 아니, 보세요. 있는 8명,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예.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예. 100% 이재명 사천입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사천이죠? 형식적으로, 다 경선을 치렀는데 형식적인 경선이고, 저도. 너무 과격한 말씀이네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경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다 이재명 사천에 불과합니다. 네. 어떻게 광주 시민들을 대변할 수 저는 있습니까? 김윤 후보의 왜 말씀에 그 동의할 수 광주 없고 시민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그런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도 없으시면서 내려꽂듯식으로 그런 뭘 어떤 정치를 내려꽂다는 계속 겁니까? 제 강은미 의견이라고 후보께도 말씀드리잖아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제 주도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잡범이지 않습니다.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돼 이런 말씀 과격한 말씀이고 저는 그 부분에 두 대한 번째 판단은 우리 네, 강주 강은미 여덟 후보께도 개 질문 지역에 부탁드립니다. 사천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강은미 소리죠. 다 후보께 경선을 통해 이렇게 시민과 여쭤보겠습니다. 당원을 예. 것이고 예. 저는 당연히 정치를 갖고 저기 양 후보님, 양 후보님 양 지금 후보님 다 함께 말씀하시고요. 예, 강은미 후보님, 아까 제가 정의당이 길을 잃었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차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소견을 먼저 네, 이렇게 네, 밝히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소중한 건 어설픈 남 따라하기 어떤 선거 정당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자기 가치 정당으로서의 그걸 추구했었어야 됐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땀 흘려 일하는
근로대중들의 이익을 줄기차게 그 입장에 서서 이렇게 계속 당선이 설사 안 되더라도 노력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좀 이따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너무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실제 현실과 꼭 부합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 거의 괴멸에 가깝게 정의당이 지금 안타깝게 이렇게 그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는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제도 안타까워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시고 상당한 책임이 있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 네. 그리고 이제 남이 뭐 제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남 따라하기 선거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걸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절하다고 이중대 노릇을 했단 생각하는데요. 말이에요. 네. 가령 저희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어쨌든 위성정당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민한테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15 정도가 됐을 텐데 실제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고요.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지.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 후보님. 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은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하실 때 조금 수위를 좀 낮추셔가지고 네, 차분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유 후보님. 예. 지금 이번에 공천을 다른 지역구에서 신청을 하셨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죠? 예. 제가 사는 곳이 서울 동대문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광주도 아시지만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 굉장히 진심어게 다가가겠다라는 취지에서 어렵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힘든지를 알지만은 동대문이 아니고 제가 광주에서 자, 일단 초등학교, 사실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동대문 갑에서 후보자 신청을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해서 이제 이렇게 오신 건데, 탈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가요? 전략적으로 재배치를 하겠다고 저한테 식고 처리를 해서 제가 결단을 한 시민들 겁니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서울서 공천 준비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광주로 그냥 자리 채우러 내려온 거 아니야? 이거 서구 유권자들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8군데 다 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광주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선될 만한 사람, 그리고 지역을 적어도 1년, 2년, 3년 전에 내려와서 지역을 일군 사람이 아닌 그냥 뭐 며칠 전에 데려다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대해서는 낙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구에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44년 만에 광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아니, 만 16살이었지만 제가 주도권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남아있을 건지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분한 후보께 좀 묻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네, 강은미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양분한 후보님은 코인 사기범을 변호하셔서 심지어 무마 청탁권으로 수사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시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관애우는 중대범죄도 경범죄로 만드는 없어져야 할 나쁜 사법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뺏기는 것도 억울하지만 죗값도 제대로 받지 않는 가해자들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액 수임 정관애우 변호사들이 정말 민생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광주지검에서 수사받던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관애우로 수사 무마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광주지검에서 수사받던 코인 도박 사건은 제가 수임해서 변호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무마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무마한 적이 없고 이건 정상적으로 제가 변론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성공보수금, 이 성공보수금이 마치 위법하고 불법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우리 강은미 후보께서도 그걸 글에 쓰고 그러셨는데 성공보수금이라는 것은 네, 받을 일단 수 있고 저희 정리를 좀 하시면 네.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기범이 많은지 그리고 그 사기범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면 저는 정관예우 법적 카르텔이 실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예우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고 반사회적 현상입니다. 결국 정관 비리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관예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특히 더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법조인일수록 변호사를 개업하고 1, 2년 안에 수십억의 돈을 법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수사무마 또는 불구속 수사 그리고 죄가 있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죄를 묻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는 이 사회에 심각한 카르텔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광주 시민들이 의심을 문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첫째, 코인 도박 관련해서 제가 성공보수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공보수에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지 그것이 위법하거나 불법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강은미 후보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정관예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법 카르텔이 되고 여기서 부패로 하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검사장 출신에게서 당연히 저 사람이 맡은 사건은 전부 정관예우를 받았겠지. 이게 말씀해 주신 과도한 말씀입니다. 저 정관예우 받은 적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들어보세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아니, 거고요. 제가 들어보세요. 자, 다음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에서 시민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는 것이 도시철도 공사 현장인데요. 실제로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금 가고 타이어 펑크나고 인도가 가라앉고 뭐 걸어다니는 시민도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광주의 행정이 얼마나 광주 시민을 하찮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도 도시철도 공사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시민을 다치게 하고 차량이 파손나고 네,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강 후보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상대 후보가 답변할 시간을 주시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분학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6분입니다. 강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엄청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예, 밝히건 밝혀야죠. 그 녹색 정의당이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떠나신 후에 많이들 변했던 노회찬 의원님께서 떠나신 후에 정의당 많이 변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그 행보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시 행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지율도 많이 좀 낮은 상태인데 네. 갑자기 녹색 정의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가장 크게는 실은 우리 당 안에 있는 이제 뭐 리더들의 리스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비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23일 동안 단식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국회에서 만든 가장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평가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문제지만 노동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기후 문제를 위한 각종 기후에 대한 대책들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냈고요.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정의당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가가 낮은 것은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녹색정의당 이 사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다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 쇼핑몰을 한다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광주시가 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 정도의 인구 규모로 3개를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와 관련해서 일단 셋 중에 하나 정도만 추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상권 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나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지. 이제 아시겠지만 그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은 주변에 5 내지 10km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거의 망한다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도 광주 시민인데 그 광주 시민들 다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광주지검 검사장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5.18 때 헬기 사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렴치한이다라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후자 명예훼손죄가 됐고 그래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해서 결국 이제 기소가 돼서 전두환 대 법정에 세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윤 후보님도 이렇게 구속되고 그랬던 게 전두환 이 관련돼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저도 굉장히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 느끼는데 후보님하고 같습니다. 동질감을 느끼는데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고 의아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5.18 때 시민군도 하셨어요. 그럼 5.18의 가치와 이념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에 어떤 보존해야 된다, 승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현재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말만 앵무새처럼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 방문하다 했지만은 실현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걸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18 폄하 발언을 해서 일부 이번에 총선에서 공천받은 후보자들이 이제 낙천 제가 잘랐습니다. 자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윤 후보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인의 평소 이념 가치하고는 이게 대치되는 건 아닌 건지. 아니, 오히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제2의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랭이 잡으려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제는 광주 시민들께서 완전히 이재명은 김대중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재명 사당을 반드시 심판하는 게 광주 시민의 일이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제 광주 시민입니다. 더불어당도 내 거고 국민의힘도 광주 시민 거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하려고 맘먹고 내려왔습니다. 44년 만에.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을 광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발전하려면 2개의 말이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놈을 계속 뽑아주면 돼요. 그러면 발전합니다. 대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대전 시민들은 필요에 따라 계속 바꿉니다. 잘하는 쪽으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을 혁신하는데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밀어주시면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게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5.18 정신 수록은 언제 되는 겁니까? 됩니다. 그게 되려면. 그래서 제가 말했던 만약에 양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되시면요. 22대 국회가 암담합니다. 방탄국회가 되고 누구 탄핵한다고. 지금 중요한 건 헌법 전문에 들어가려면 개헌이. 네,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노인이나 아이 돌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처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후보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은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전에는 이제 집에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던 것을 혼자 벌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가 되면서 실제 이제 사회적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들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저는 이 일자리를 좀 더 질 높은 일자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돌봄 노동자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질 높은 일자리로 바뀌지 않으면 돌봄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양부남 후보 4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인구 고령화, 맞벌이 증가로 노인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또 돌봄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서비스를 확충할 수가 있고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 분들에게 급여를 현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총선 때 우리가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해야 되만이 이 복지 예산을 많이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윤 후보께도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렇게 돌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좀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민 여러분 좀 사랑하시는 100세 넘은 우리 그 철학자 중에 김영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인생은 60부터 75세가 가장 절정이라고. 그래서 저는 노인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딱 정확한 하나의 제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 장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보수도 반으로 줄이고, 그러나 보람은 2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모토하에 다양한 어떤 노인들의 그 활동력을 이렇게 증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역사회 가꾸기라든지 또 손자, 손녀 돌보기라든지 농어촌 살리기라든지 아니면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은 시간을 악마와 같은 전세 사기범으로부터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고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청년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로 인해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한 국회의원과 그리고 전세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고 고액 수임료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옥 같은 전세 사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 여러분, 높은 집값 그리고 불안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과 출생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녹색정의당 강은미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부남 후보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일부 언론과 우리 강은미 후보께서 제기했던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제가 변호한 것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 사기인지 모르고 변론했고 그것을 안 뒤로 47일 만에 수임한 지 40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가 변호했던 피의자의 사기액이 400세대 1000억이라 하는데
제가 변론의 당시에는 52명의 피해자였고 121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인 도박 사기에서 제가 성공보수를 받은 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하는데 성공보수 약정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지 않았을 때 민사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수사부무 한 적 없습니다. 모든 고등검사장 이상이 되면은 정관예우를 받은 거라고 뭉뚱해서 말씀하는데 저 정관예우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저 자세히 보십시오. 저 뿔나지 않았죠. 저 삼지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허위사실로 머리에 뿔나고 삼지창 든 걸로 악마화해서 노고성에서까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참 현재의 선거 문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제 그만 네거티브 하시고 정책 선거를 함으로써 이 선거가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한 특활비, 검사 특활비 관련해서도 제가 검사한테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써는 게 중요합니다. 다 수사비로 썼을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 후보 1분 30초 동안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 김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 김윤은 소년 시민군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진흥고등학교 3학년 때 전두환이가 내려보낸 공수부대와 싸웠습니다. 도청에도 들어갔습니다. 저 김윤은 소년시민군에서 운동권 전사가 되었습니다. 운 좋아 1981년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983년 5월 24일 외쳤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하자! 외쳤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징역 1년 살았습니다. 저 김윤은 운동권 전사에서 세계경영 천병이 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을 해봤고 세계를 누볐습니다. 대우자동차 세계경영 기획단장도 해봤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아프터자즈 대우하고 우크라이나 현지 합작법인입니다. 거기서 2만 명 회사에 제가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경영관리 디렉터 역할도 해봤습니다. 저 김윤 44년 만에 꿈에도 그리는 우리 고향 광주에 돌아왔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싶습니다. 정치도시 광주를 세계적 중심도시,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로 천지개벽해보겠습니다. 김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토론회에 이어서 기호 8번 진보당 김혜정 후보, 기호 9번 기독당 김천식 후보, 그리고 기호 7번 개혁신당 최연수 후보의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연설회의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4월 10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책임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